자, 좀 쉬셨으니까, 자,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최경 원장님이 여기 점치는 과정도 이해 못한다. 근데, 지난번 가연제 할 때, 그때 오셨었나? 계셨었나? 아니요, 저는 뭐 어떤 참석을 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건 나중에, 그, 요거 끝나고, 상하편이 끝나고 다음 건 할 때 또 점치에서 구체적으로 또 나와요. 다음에 그때 또 하고 또 나중에 계기 되면 또 실현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최원장 나중에 시간 되면은 따로 찾아오세요. 그럼 또 따로 또 특별 과외를 알겠습니다. 술 한 잔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거는 뭐 별도로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냥 또, 자, 이어서 나갑니다. 자, 그러나 상하경에서 어찌 위지주자, 대장이 되는, 주가 되는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 아까 상하경에서 자, 요거까지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18을 강조했잖아. 건께, 공께 상관없이 그냥 18이 중요한 거다. 계속 얘기를 했어. 이렇게 하니까 뭘 했어? 그러면은 건께나 공께나 다른 게 똑같은 거야? 이러면 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이제 건공께가 중요하니까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18 얘기를 강조했다는 얘기는 다른 게 다 또 쌤쌤이다는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아니라 뭔가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런 말 하는 거야. 이제 접속사로. 상경과 하경에서 어찌 주장이 되는 꾀가 없겠냐. 주장된 게 있단 말이야. 그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대장이 된 게 있다. 되게 일찍 생각을 해보건데 뭐냐. 천지, 하늘과 땅은 모든 만물의 조상이 된다. 원조가 되더라. 원조할 때 이 조자 쓰잖아요. 할아버지 조자. 그러니까 그 근원이 된다. 천지는 모든 거에 근원이 되는 거야. 그래. 건고가 중요해, 이 말아. 그리고 이거가 건ቄ와 곤ቄ가 사실은 64개의 대장이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는 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근본이다. 조종이 된다. 시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부력, 웃기지 않는 논이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그러나 64개로서 상경과 하경을 나누어 볼 것 같으면, 나눌 것 같으면은, 즉, 건께와 곤께는 상경에서의 대장이 되고, 1번, 2번으로 시작되니까, 건께가 1번, 곤께가 2번이 되잖아요. 이제 그건 것이니, 즉, 상경에서의 대장이 되고, 끄트머리에서 뭐가 돼? 감께와 리께로 끝나니, 29, 30번으로 그러니까, 그, 건곤이 시작되고 감깨와 곤깨로 끝나니 나머지 진깨, 간깨, 손깨, 핵깨와 또 감깨와 리깨의 나머지, 그러니까 이거 조합을 말하는 거죠. 진깨가 들어간 거, 간깨도 이런 조합, 이거 모든 것들은 모두 다 기우 갖다 붙인 거다. 그 사이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제일 대장은 뭐야? 건공깨와 감깨, 리깨라는 거죠. 이 얘기를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강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괴가 각각의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상계와 합계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거 각각의 체는 흩어져서 보여지는 상경에서 흩어져서 보여지는 거는 이랬을 때 상경에서 건공계가 제일 많아서 12개가 되고 건깨와 공깨가 12개가 되고 진깨와 간깨가 7개가 되고 손깨와 택깨가 각각 4개가 되고 감깨 8개, 리깨 6개일 뿐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요거는 자, 잠깐 공유 끝나고 자, 요거 있죠. 요거 64개표. 여기를 보면요. 자, 1번 봅시다. 1번. 요거. 이거 다 갖고 계시죠? 1번 보면은 건깨는 상경하게다 건으로 돼 있네. 2번은 뭘로 돼 있죠?
곤깨죠. 두 개. 술해둔 게 3번은 뭘로 됐어요? 감깨와 진깨로 됐네. 산수몽깨 4번은 간깨와 감깨. 천수깨는 감깨와 공깨. 천수깨는 감깨와 공깨. 감깨, 건깨와 감깨.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요걸 이제 개수를 쳐본 거야. 30개니까 총 60개가 되겠지, 사실은. 그죠? 상하경을 분류를 해서 보면은 상경의 경우에 자, 총 60개야, 사실은. 그랬을 때 건깨와 공깨가 12개, 각각 12개. 그러니까 적으면서 합시다. 자, 건깨 12개, 곤깨 12개. 그리고 진깨와 감깨, 진깨와 간깨가 7개씩. 7개씩. 또 손깨와 택깨가 각각 4개, 4개, 4개. 그리고 감깨 8개, 6개. 그리고 이거 다 합치면 몇 개야? 내가 공으로. 자, 아까 건깨 12개, 곤깨 12개. 다 합쳐봐요. 그러면 77, 44, 88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다 합치면 60개 되겠지? 안 되나? 내가 숫자를 잘 계산 못해서. 되지 않을까? 27, 14. 이따가 8, 10, 12, 36. 딱 60개네. 12, 12, 7, 7, 4, 4, 8, 6, 3, 60개가 되잖아. 그죠? 뭐, 맞겠지? 그지? 자, 요걸로 봐도, 자, 요 개수만 봐도 딱 뭐가 느껴져? 건공깨가 많다. 건깨 공깨 12개씩이니까. 그죠? 딱 벌써 느껴지잖아. 건공깨가 많다라는 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좀 뭐 잔챙이들이다. 이렇게 느껴지잖아. 자, 그다음 하경 봅시다. 하경에 택사남깨와 뇌풍함깨로부터 30일, 30일로 시작되잖아요. 함께와 함께. 이거는 하경의 처음이 되는 것이니, 즉 하경의 대장이 되라. 하경에서 대장이야. 택사남깨와 뇌풍함깨가. 그래서 나머지 간, 이제 택사남깨와 뇌풍은 뭘로 됐어요? 간, 태, 진, 손진을 이루어졌잖아. 자, 이건 금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경에서는 요 간, 태, 손, 진이 주된 거란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재계와 미재계도 역시 감계와 리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건, 곤, 감, 리 이거는 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다. 그래서 고로 8개가 각각의 체가 상경과 하경에 하경에서 흩어져서 보이는 거는 택계와 손계가 가장 많아서 12개, 해손이 12개, 진계와 간계가 9개, 건곤이 4개, 감계가 8개, 리계가 8개. 이거 다 합치면 몇 개가 될까요? 총 몇 개가 될까, 이거? 이거 다 합치면은. 34 곱하기 2 하면은 68이 되겠지. 그지? 요거는. 그죠? 12, 12, 99, 44, 8, 10 합치면 되지 않을까요? 맞겠지? 이런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뭘 할 수가 있어요? 상경에서는 건곤이 주된 것이고, 하경에서는 뭐가 주된? 택계와 손계가 대다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택계와 손계. 택계와 손계가 뭘로 되지? 이거는 아까 뭐야, 그 택산함께와 뇌풍함께. 그래서 택산, 택괴잖아요. 그리고 뇌풍,
품계. 그래서 거기서도 시작이 됐잖아. 그래서 12개가로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진계가 그 다음에 9개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 부분, 지금 이제 그 숫자로만 봐서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그 상경에서는 건곤이 주된 것이고, 하경에서는 그 손진, 즉 택사남계와 뇌풍함계가 주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하실 말씀에 이해 안 되는 거? 자, 그럼 조금 더 나갈까요? 아니면은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상경은 감계, lik계 이외에 하나의 괴라도 건곤이 없는 것이고, 자, 요건 약간 좀 무리수는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호체로 보면 이게 또 다 맞아요, 사실은. 이게.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요거, 무리수를 약간 두면요. 모든 상경에서는 건곤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자, 요걸로 봅시다. 요거. 64개 있는 거. 자, 1번. 중천관계 당연히 건계로 돼 있죠. 2번 곤계. 3번 수레둔계는 건곤이 없어요. 한번 호체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상경에서는 모든 건 건곤계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자, 수레둔계는 뭐야? 감계와 진계로 됐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호체로 보면 호체라고 하는 거는 제일 꼭대기와 아래를 버려. 그럼 나머지 뭐가 돼? 요게 본계가 위는 뭐가 되죠? 간계. 그러면은 그 산지밖에가 되네. 그지? 자, 3번 수레둔계. 이게 수레둔계야. 수레둔계를 호체라고 그러는 호체. 호체로 만들면은 산지밖에가 되거든. 그러면은 이게 뭐야? 곤계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 건곤을 이루어졌다 이 말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시죠. 예. 최경호 선생님. 호체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 호체는 뭐냐면요. 배에서 이제 해석이 안 되거나 좀 애매할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처음 갔거든 잘라버려. 그래서 자, 수레둔께 다시 봅시다. 아, 아, 이게 수레둔께거든요. 수레둔께인데 제일 초구와 상륙을 버려. 없애. 그럼 나머지 뭐가 남아? 요게 남겠죠? 그럼 요걸로 합계로 삼습니다. 그 위에 뭐가 요게 남잖아요. 그러면 간계로 상체를 삼습니다. 그 요걸 호체로 만든다 그래. 이걸 호체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 산지 밖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산지 밖에. 이런 아래, 식으로 어, 아래 위를 버리는 건 알겠는데 아, 다시 그 위에 조합하는 게 왜 그렇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나니까 밑에 있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 밑에. 그건 알겠는데요. 그리고 위에 남는 건 요거잖아. 근데 요건 좀 겹치겠지, 가운데 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4개 가지고만 그렇게 아래 3개, 위에 3개 이렇게 그냥 그렇죠. 예, 예. 만드는 거네요. 음.
그래서 주역에서 점을 치거나 말을 할 때 호체로서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자, 수레동께에서는 건곤이 없어요. 없지만 호체로 만들면은 곤괴가 생기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산수문계를 4번 산수문계를 봅시다. 산수문계는 분명히 건곤이 없어요. 그죠? 호체로 만들면 뭐가 됩니까? 위아래를 빼면은 지, 지레복계가 되네. 그죠? 호체로 만들면은. 그러니까 땅이 있네. 여기.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수천수계는 당연히 건께 있고 천수순계 건께 있고 그 다음에 7번 지수사계, 수지비계, 8번 다 곤께가 있네. 8번, 10번 풍천속주계, 천택리계 다 건께가 있고 지천택계, 천지비계 건곤이 있고 천화동인 화천대 13, 14 건꾀가 있고 지상견 뇌지에 곤께가 있고 똑같이 다 있네. 자, 17번이 택내숙계야. 택내숙계. 택뇌. 택내숙계인데 17번. 여기도 건곤께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해? 호체로 만드는 거야. 호체로 만들면 뭐가 될까요? 호체로 만들면은 이거는 안 되네. 택내숙계는 안 되네. 그죠? 이런 예외가 있어. 그래서 그걸 나 평만제도 적어놨어요. 택내숙계 같은 경우. 그죠? 삼풍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7, 18번에 예외가 있어요. 호체로 만들어도 안 돼. 자, 지택림계, 풍지관계 되고 활해서학계, 산화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체로 만들어도 안 돼. 해결이 안 돼. 두 개가. 그리고 23, 24 산지밖에 지뢰복계는 맞는데 천례무명 산천대축계 맞고 산내있계 여기도 호체로 만들면 됩니다. 27, 28 다 됩니다. 즉 17, 18, 21, 22만 안 돼요. 그죠? 호체로 만들어도 해결이 안 돼요. 요런 약간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로 봐서는 다 맞는 얘기로 보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그 사실 하나의 꾀라도 건곤이 없다. 이 말은 조금 요 예외가 4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하경에서도 비제께와 미제께 외에 역시 하나의 꾀라도 간, 해, 진, 손이 없는 게 없다. 여기도 약간 그 따져보면 예외가 좀 약간은 있어요, 사실은. 어, 자, 다음. 상경에서는
건공께 이후에 건께 공께 다음에 삼음과 삼양의 꾀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요가 3개, 음요가 3개인 게 6개가 되는데 곧 그거는 건공계가 변화해서 3변, 3번 변해서 된 것이다. 3변이 된 것입니다. 요건 또 이따 설명할게요. 같이. 택계와 빗계, 지천택계와 천지빗계는 건곤계의 3변 3양의 교차하느냐 불교하는 게 차이다. 이건 뭐냐면요. 이건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잠깐 공유 끄고 보겠습니다. 지천택계가 있고요. 천지빗계가 있습니다. 지천택계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위에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올라가려고 하고 땅은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천택계입니다. 그래서 태는 태평하다,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최경 원장님 경복궁에 가보셨어요? 최경 원장님? 최, 최경 원장님 경복 가보긴 가보긴 했습니다. 경복궁에 가면은 왕비가 자는 왕비가 거처하는 궁궐 이름이 뭐죠? 교태전이라고 합니다. 교태전. 교태전? 교태전이라고 합니다. 사길교자다. 그러니까 교, 태, 전, 전각할 때 전. 교태전, 태자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으면 기운이 교차되니까 만물을 생성하잖아. 그러니까 그 국왕이 국무의 집에 들어가서 교차가 돼서 왕자들을 생산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교태, 사겨서 태평하다. 그래서 합니다. 반면에 천지빗계는 하늘의 기운은 올라가고 땅으로 내려가니까 비색한 겁니다. 안 되는 거야. 비색은 꼬이는 겁니다. 이게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삼음과 삼양이 이게 삼양이고 삼음과 삼양이죠. 삼음과 삼양이 서로 이거는 교차한 거고 이거는 불교 교차하지 교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걸 말합니다. 그 표현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택계와 빗계는 건공계 삼음과 삼양이 교, 교, 교합하는 거냐? 불교, 교합하지 않는 거냐? 교합하는 거는 천지빗계, 지천택계고 불교하는 거는 천지빗계가 되겠죠. 그걸 얘기합니다. 요거 얘기하는. 그 다음에 행례식과 삼풍국계가 나와요. 요건 뭐냐면요. 이래서 괴에 자꾸 공부하는 겁니다. 아, 봄으로 안 껐구나. 자, 이게 행례숙계입니다. 따를 숫자. 이게 삼풍국계입니다. 그 택례숙계는요, 그, 어, 강남이 밑에 있고요. 이거는 소녀가 위에 있네. 그죠? 그래서 그, 따라가 주는 겁니다. 삼풍국계는요, 삼풍국계는 그릇 안에, 그릇 명자거든. 그릇 안에 벌레가 3마리 있어요. 벌레 충자가 세. 벌레가 우글우글거려. 그러니까 악만 남게. 그래서 한의에 가서 고독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벌레독을 고독이라고 하고 원한 사는 걸 고독이라고 합니다. 그 부적 써서 상대방 해코지 하는 것도 고고요. 어쨌든 고라고 합니다만 무협지에서 고독해서 뭐 벌레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자, 세 개의 음유와 세 개의 양유로 이루어졌죠. 음. 그런데 요거는 결국 뭐야? 소녀고 장남. 요거는 뭐야? 소녀고 이거는 장녀고 이거는 소남이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 일관성 없이 얘는 첫째 표만 변한 거고 여기는 마지막 표만 변한 거고 첫째 그래서 섞여 있다. 그래서 잡거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거는 소녀 공통점이 좀 적잖아. 같은 소남 소녀든지 아니면은 뭐 장남 장녀든지 이런 게 아니라 소녀와 장남, 소남과 장녀 뭔가 공통점이 좀 적잖아. 그렇기 때문에 잡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잡스럽게 섞여 있다. 참 표현을 애매하게 씁니다만 음, 다시 볼게요. 요 부분 택례습계와 삼풍곡계는 건공계의 삼음과 삼양이 잡스럽게 섞여 있죠. 왜냐면 그 장녀와 뭐 소남, 뭐 그 소남과 장남 이렇게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활해서학과 산화비계는 건국의 삼은삼양에 분포하다. 이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다시 공을 끄고 보겠습니다. 자, 활해서학계겠어요. 화. 왜? 이게 활해서학계야. 활해서학계는 합. 서합은요. 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활해서학계는. 자, 이거는 한내의 턱인데 아니라 턱을 잇는 사람의 턱, 위턱 아래턱, 위턱 아래턱 이건 그 비공간. 그래서 위턱 아래턱이 있는데 가운데 뭐가 껴서 하나 이물질이 껴서 그것부터 씹어버리겠죠. 사람 심리가 입 이렇게 벌려야 돼. 뭐가 있으면 그 이쑤시개를 빼거나 씹어버리거나 하는 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서학계는 이거 씹어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가시 같은 걸 씹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장남이겠죠. 이거는 뭐야? 중녀야. 장남과 중녀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산화비계, 산화비계, 그 산화비계는 계속 얘기하면 이게 이게 잘못 거꾸로 썼네. 예. 산화비계. 산이 있고 밑에 불이 있어. 그럼 불로 산을 비춰. 그 경복궁이나 이런 데는 밤에 불을 비춰 멋있다 그랬잖아요.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그래서 비식하는 거야. 꾸미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의미하거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산화비계는 궁녀와 소남이 있는 거네. 그죠? 이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분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음. 그리고 나머지는 음, 나머지는 건공계의 양체가 각각 각사 제괴 그 모든 여러 꾀들을 사는 관장한다 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상경 이야기입니다. 상경에서 이야기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 자 요겁니다. 다시 볼게요. 상경에서는 건공계에 대한 삼음과 삼양으로 이어진 게 6개가 있는데 6개 특징을 보는 겁니다. 건공계의 그 3변, 3대 3으로 이루어진 계. 택계와 빗계는 교차하고 교차 않은 걸로 본 거고요. 숫계와 곱계는 섞여 있는 거고, 허합계와 빗계는 그 적당히 분포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6개를 설명,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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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를 설명. 그리고 나머지는 그 건공계 양체로서 각각 한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영에서는 핵산암계와 뇌풍암계 다음에 뭘로 돼 있냐? 간, 해, 진, 손. 이 서로 중복된 것이 6개가 있는데, 이거는 함께와 함께가 세 번 변한 것이라, 손께와 이께는 함께와 함께에 처음 변하는 것이니, 함께는 그 변하여서 손께가 되는 것을 다해서 손가에서 되어서 간 상태에서 하며, 이거 뭐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이건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겠네. 아이고, 뭐 이렇게 설명할 게만. 잠깐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산택손께예요. 산택손께. 택. 이게 산택손께는 우리가 손해 본다라는 표현을 써요. 손. 깎여 나가는 겁니다. 산이 있으면요, 연못이 있다. 연못이 있다. 산은요, 시간을 따라 점점 깎이고요. 연못은 시간을 따라 메워집니다. 산이 깎여지면 낮아지겠죠. 연못이 메꿔지면 어떻게 돼요? 하죠. 물 깊이가 낮아지는 겁니다. 깊은 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리고 손께는요, 아래 것을 덜어내서 백성의 걸 덜어서 윗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은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손께입니다. 반면에 통례께가 있습니다. 통례. 통례께는 어떻게 되냐면요, 위에 있는 거를 걸어서 아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도와주는 겁니다. 이 백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뇌풍함께와 그 풍내있게 뇌풍 아, 뇌풍함께와 택사나 택사나. 자, 핵산함께와 뇌풍함께가 있을 때, 자, 요 부분은, 이거 잠깐만, 이거를, 이거 뭘 읽고서는 해놨겠다. 잠깐만요. 컴퓨터가 어디 갔니? 자, 일단은 이 부분을 평문적 하나 읽고선 합시다. 네, 찾아놨는데요. 자, 요 부분 한번 읽고선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 번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수변으로부터.
수변으로 택산 한 개에서 학계의 간계가 위로 올라가고 상계의 택계가 아래로 내려 만들어진 산택 손계는 소남이 위에 있고 소녀가 아래에 있는 셈이고 내풍 한 개에서 학계의 손계가 위로 올라가고 상계의 진계가 아래로 내려 만들어진 풍내의 있계는 장녀가 위에 있고 장남이 아래에 있는 셈이다. 이는 장소의 차이가 아닌 같은 나이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과 같으므로 상경에서 아버지가 위에 있고 어머니가 아래에 있는 천지 빗계와 어머니가 위에 있고 아버지가 아래에 있는 지천 택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컨셉으로 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택사남계에서 택사남계인데 여기에서 요 밑에 있는 간계가 위로 올라가고 택계가 밑으로 내려온 게 손계. 자, 쉽게 말하면 함계가 위아래가 바뀐 게 손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계에서 그대로 위아래가 바뀐 게 풍내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기잖아요. 위아래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할 때, 그,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아이고, 왜 이렇게 하도 분량이만 할까? 어디냐면, 아까 한 대를 못 찾나, 어디 보더라? 요 부분. 그러니까, 손께와 입께는 함께가 처음 변한 거다. 이게 위아래가 바뀌어서 처음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가 변하여서 손께가 되어서 결국은 간께가 위에 있고 택께가 아래에 있으며 한꾀가 변하여서 이께 모두 다 변하여서 이께가 되어서 손께가 위에 있고 진께가 아래에 있으니 이거는 바로 상경에 있어서의 택께와 빗께와 비슷한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또 다 갖다 붙인 얘기인데. 자, 다시 볼게요. 자, 하경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함께와 한께로 시작됐잖아요. 그죠? 시작될 때. 그런데 이게 아래로 바뀌었어. 바뀌어서 손께와 이께가 됐잖아. 이 얘기는 상경에서 뭘로 시작됐어요? 이게 하경이지만 상경에서는 건께와 본께로 시작됐잖아. 그지? 그랬다가 뭘로 되지? 천지빗께도 있고 쥐천택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건공깨가 변화해서 잘 될 때는 잘 될 때 안 될 때가 표현이 돼. 어떻게 돼? 지천택깨는 잘 되는 거고 천지빗깨는 안 풀리는 거잖아. 일이. 예, 말씀하세요. 한수연 씨. 근데 상경에서 지천대계랑 뭐지? 그 뭐지? 깊게요. 천지빗깨. 예, 그걸 11번, 12번인데 아, 하경에서 산태손계랑 풍내계가 음. 여기서도 11번, 12번 위치예요. 아, 순서가 네, 딱 12번째라고? 네, 그러네. 네, 오, 대단합니다. 그것도 네, 연관성 있는 거네. 예, 그러네요. 우와. 나 그 생각 못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첫째, 저, 건께 네, 공께 다음에 예, 공계 비교를 천지빗개가 열 번째, 10번 지나서 나와.
네. 11, 그런데 12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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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사람께 뇌풍이 30일, 30인데 딱 10번 예, 지나서 예, 선택소 41, 42가 나오네. 네, 오, 예. 대단합니다. 암기가 그냥 되게, 그러게요. 네. 이것도 연구원서, 대단하십니다. 박수 다 같이. 어, 맞아. 이렇게 해서 발견한, 대단하십니다. 역시, 매의 눈이나 다르구만. 이런 것도 하나의 연관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거 보충하면 논문입니다. 예. 남들이 안 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잠깐 얘기를 더 하면요. 환경에서 건곤이 시작돼서 하늘과 땅이 시작이 됐지만, 이걸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운용이 잘 되면은 지천때 그 태평한 시대가 되는 거고, 지상천국이 되는 거고, 천지는 건교가 똑같은 잘못 운영되면은 비색해서 인생이 망하는 꾀가 되는 거야. 나라가 망하고. 핵사람께와 뇌풍함께 시작은 똑같아. 좋아. 젊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좋았어. 그런데 그것이 잘 되면은 흉내 있게 모든 게 잘 풀릴 때가 되고 도움이 되는 때가 되는 거고,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서로 손해보는 대로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의미가 심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경에서 건곤에서 천지지천백계로 되는 것이나 함께와 함께에서 손께와 이께가 되는 것이나 같은 논리다. 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안 될 수 있는 게 나타나더라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면으로 보면은 이게 의미가 심장하잖아. 그런 거를 여기서는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아울러서 우리 그 한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딱 10번 지나서 10번 지나서 나타나는 거는 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첨언하면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자, 요 중에서 그럼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이제 한 거에서 하실 말씀, 하경 이야기나 상경 이야기에서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는 상하편에는 모든 꾀가 다 나오다 보니까 막 이 얘기에다 저희가 너무 헷갈립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분이 좀 더 헷갈립니다. 이게 듣던 사람도 헷갈리는데 처음인 사람 더 힘듭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두 번 들을 때마다 좀 더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아마 머리 쥐 안 났어 우리 최혁용 원장님? 머리 폭발하지 않았어? 쥐가 점점 우리 박호윤 선생님도 쥐가 조금 났을 것 같은데. 그래. 자, 뭐 총괄적으로도 하실 말씀 또 혹시 근데 말씀하시죠, 한순 선생님. 근데 거기 그 안에서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거기서도 음량이 교차가 되네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11, 12가 원래 지천태, 천지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예. 하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손깨가 먼저 상경에선 나오고. 예, 손괴가 먼저 나오니까 예, 예. 이게 여기서도 음과 양이 이렇게 교차가 돼서 나온다. 그러게요. 그러네. 네, 이게 신기하네요. 네, 어, 네, 그러네. 네. 왜냐하면 상경에서는 그 선지가 네, 우선이니까 그 네, 양행을 우선하다 보니까 네, 이게 되고 네, 하경에서는 음을 더 우선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 손괴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참 그러고 보면 요 묘미가 있어. 그지? 음, 그 똑같이 10번째로도 음을 우선하냐 양을 우선하냐에 따라서 순서상으로 그것도 좋은 발견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걸 이제 나중에 또 뭐야 한수연 와해서 써야 되는데 각줄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그래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자, 오늘은 뭐 시간이 좀 흐른 관계로 그냥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강의 네. 번호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예, 강의 번호가 오늘 479라고 떼는데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474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400. 제일 오늘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첫 페이지에 아니, 479 아니야? 잠깐만. 아닌데요. 오늘 474가 돼야 되는데 아, 714다. 아, 그러네. 사 474가 돼야 돼. 아, 그러네. 내가 쓰다 보니 그렇게 됐네. 아유, 미안합니다. 얼마나 어이구. 빨리 뛰어가고 싶으셨는지. 그러게. 고맙습니다. 내가 쓰고도 내가 잘못 적어놨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실 말씀 없으면은 오늘 뭐 다들 건강 유념하시고 날씨가 더워졌으니까 하고 그냥 이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맞추겠습니다. 예, 자, 종료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꺼야 되는구나.